네, 안녕하십니까. TBQ 수학 Q원장입니다. 네, 오늘 수요일이죠. 서경대 거 진행을 할 거고, 서경대 거 2020학년도 해결 못한 거 마지막이죠, 이제. 적성 기출 중에 서경대 B형입니다. B형 수학 해설 강의. 지금 원장님이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목소리도 그렇고, 지금 눈이, 이게 지금 다래끼, 눈병이가 다래끼에 다래끼가 좀 심하게 나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작은 눈이 더 작아졌습니다. 화면이 조금 뿌옇게 나오네? 잘 보이나? 하연이 안녕.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대학교 2020학년도 B형입니다. B형 적성 기출고사. 자, 21번 문제. X는 20 이하의 자연수다. 자연수인데 공집합이 아닌이라고 했죠. 공집합은 빼야 돼. 우린 개수 셀 때. 부분집합 중에서 원소가 모두 3의 배수인 거. 3의 배수 뭐뭐 있니? 20 이하 자연수 중에서 3, 6, 9, 12, 15, 18 이렇게 있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 6개로만 구성된 부분집합 구하라라는 거잖아. 따라서 2의 6승이지. 64개야. 그런데 여기에는 공집합이 들어가 있잖아. 이 64개 안에는. 따라서 빼기 1을 해줘야지 A가 되는 거겠다. 괜찮겠지? 자, 그리고 원소의 개수가 모두 5의 배수. 자, 5의 배수라고 하면은 5, 10, 15, 20 이하니까 20까지 들어가겠네. 이렇게 4개. 4개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4승이야. 그런데 역시 공집합이 포함되어 있지, 여기. 공집합은 빼야 되니까 빼기 1을 한다. 얘가 B가 되는 거겠지. 따라서 얘는 64에서 63이고, 얘는 15고. 따라서 정답은 2개를 더해주면은 78개가 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정답은 78개입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자. 자, 22번. 첫째 항이 양수인 수열 AN이 기억 니은을 만족한다. 뭐 평범한 점화식 문제인데 쉽게 나오지. 첫 번째 기억 점화식 뭐야? AN에다가 5를 더해야지 다음 항이 나온대. 그러면 공차가 5인 등차 수열이다. 우리 공차는 5라고 한 등차 수열이다 라고 할 수 있어. 그리고 첫째 항 A는 양수다. 첫 번째 줄에서 그렇게 얘기했지. 자, 두 번째 조건 A2는 등차 수열에서 A2는 어떻게 구해? A 플러스 D지. 이렇게 되지. 이거를 제곱해주고 2 플러스 A10 10번째 항은 어떻게 구해? A 플러스 9D지 9D. 근데 9D니까 45가 되는 거지.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A제곱 플러스 10A 플러스 25는 47 플러스 A가 된다. 왼쪽으로 넘길게. A제곱 A가 넘어가. 그럼 플러스 9A 그리고 47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22가 되는 거겠지. 그럼 10이라고 2하고 인수분해가 되겠네. A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초항은 2가 된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일반항 A에는 공차가 5야. 따라서 5n으로 시작해야 되고 초항 1 집어넣으면 초항 2가 나와야 돼. 따라서 빼기 3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런데 구하라는 건 A 2K를 구하라고 했어. 따라서 2K를 집어넣으면은 10K-3 이렇게 되는 거겠지? 여기다가 시그마 K는 1부터 시작해서 10까지 계산하라 라는 거니까 K 공식 써주시면 되겠죠. 10 곱하기 K 공식 쓰는 거니까 2분의 10 곱하기 11 그 다음 마이너스 30 이렇게 되겠다. 따라서 약분돼서 5에다가 550이네요. 550에서 30을 빼주니까 정답은 520이다. 이렇게 처리해 줄 수 있는 2번 문제였습니다. 3번으로 넘어가자. 자, 이번엔 등비 수열 관련된 문제인데 수열 자체는 시험 범위가 맞지만 요거는 수열의 극한이지. 극한. 그지? 수열의 극한이기 때문에 이과 부분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과감하게 스킵을 하도록 하자. 오케이. 자, 24번 문제. 3차 함수에 대하여 이거 얼마 전에 했던 것 같아. 그지? A, B형, 프랜시스님 조금 늦으셨네요. 오랜만에 처음인 것 같은데, 늦은 거. 자, 지금 서경대학교 거 2020학년도 B형 수학 해설 강의 하고 있습니다. 자, 3차 함수 얼마 전에 이거 했던 것 같아. 비슷한 문제. 그래도 한 번 더 해줄게. 자, 3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어. 그럼 그 값을 구하기 위해서 미분해주면 3x제곱 마이너스 3는 0 구해주면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얘는 1이다.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1을 함수값 구하기 위해서 대입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3 플러스 1 3이 되는 거겠네. 그죠? 그 다음 1을 대입하면 함수값은 1 마이너스 3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겠다. 이렇게. 자, 이제 얘를 정확하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X축, Y축, 마이너스 1,3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0일 때는 양수 0,1 지나야 돼. 양수 위에 이렇게 되는 3차 함수 fx가 된다. 그런데 이 fx를 걷어 올리라 그랬잖아. 절대값을 취해주라 그랬지. 전체에다가 간단하지 뭐. 여기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겠다. 당연히 요점의 좌표는 1이겠지. 1 대칭해서 걷어 올렸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 아래 부분은 이제 없고, 이게 절대값 fx의 그래프가 되겠지. 자, 이 상태에서 우리 뭘 구해주라고 했냐면 y는 k 구할 거야. y는 k, 상수죠. y는 k 구할 건데 근이 몇 개여야 된대? 6개여야 된대. 6개. 6개는 잔뜩 있어야 되네. 따라서 이 정도 있으면 몇 개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되는 거겠네. 따라서 k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아야 되는 거겠지. k는 0보단 커야 되고 1보단 작아야 된다. 1일 때는 몇 개야? 1일 때는? 이렇게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밖에 안 돼. 따라서 1보다는 작아야 된다. 그래프를 그리면 완벽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5번 문제. 이것도 뻔한 문제죠. 이거 3차 함수 나올 거야. 자, 일단 이 넓이 구하래. 이 넓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점의 좌표 a, 라고 하자. 미지수 a. 이 길이가 a란 얘기야, 얘들아. a는 양수라고 설정한 겁니다. 높이는 당연히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6이 될 거야. 그럼 이 사각형의 넓이를 s라고 했을 때 s 어떻게 구하니? 가로의 길이 얼마야? 2a지 뭐. 여기가 a니까 여기도 a일 거 아니야. 따라서 2a가 되겠다. 높이는 얼마가 되니? 세로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6. 이 점의 y좌표가 바로 높이가 되는 거겠지. 이 넓이를 전개를 하면은 마이너스 2a 세제곱 플러스 2, 6, 12a가 정답이다. 즉 이거에서 그런데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의 최대값을 구하라 라는 문제죠. 최고차가 마이너스인 3차 함수니까 이렇게 생겼어. 미분해보자. 마이너스 6a제곱 플러스 12는 0이니까 a제곱이 2가 되는 거겠지. 따라서 풀마 루트 2네.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2, 여기가 플러스 루트 2. 그런데 우리 뭐라 그랬어? a는 양수라고 가정을 했지. 따라서 0은 요 정도 있겠네. 이 오른쪽만 봐야 되는 거니까 최대값은 2에 a가 루트 2일 때가 정답이 되겠죠. 그럼 a에다 루트 2 집어넣으면 돼. 여기다 집어넣자. 2 루트 2 루트 2 집어넣으면은 제곱해주면 2니까 4가 되겠네. 따라서 정답은 8 루트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8 루트 2라는 1번이 최대값을 갖는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문제까지도 미분 시험범위 맞아요. 이것도. 자,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하자. 자, 조건부 확률인데 이거 미침풀이 방법으로 가야지. 우리 방법으로 가야 됩니다. 이거 비율로 나왔잖아, 얘들아. 어차피 비율이기 때문에 그냥 너네 마음대로 설정하면 돼. 3대 1에 만만하게 뭐야? 전체를 100명으로 둬. 전체는 100명이야. 100명 중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어. T그래프지. 미침풀이 방법. 이걸로 다 돼. 다 돼. 그럼 남자 중에서 승합차를 타고 다니는 애가 있고 안 타고 다니는 애가 있고 타고 다니는 애가 있고 안 타고 다니는 애가 있대. 승용차. 그런데 남자 대 여자의 비율이 3대 2란 얘기는 100명을 3대 2로 나눠 가져봐. 그럼 몇 명이에요? 얘는 60명이에요. 60명. 자연스럽게 얘는 40명이 되겠지. 그 다음에 승용차로 출퇴근하는 직원이 80%가 그 전에 30%는 승용차로 출퇴근한대. 따라서 승용차로 출퇴근하는 게 30명이란 얘기지. 30명. 근데 이 30명의 80%가 남자래. 따라서 0.8 곱해주면 38에 24명이 되겠다. 됐죠? 그럼 당연히 여기는 몇 명이야? 당연히 여기는 6명이 되겠지. 여기 다 끝났잖아, 이거. 이거 몇이야? 36명이 되겠지. 여자 중에서 안 타고 다니는 여자 34명이 되겠지. 조건부 확률, 이제. 이 회사 직원 중 임의로 선택된 한 명이 남자였을 때 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남자만 대상이 되는 거야. 몇 명? 남자 60명. 그 중에서 출퇴근하지 않는 거, 얘네들 36. 승용차를 안 하는. 얘가 답이 되는 거야. 조건부 확률 이렇게 미침풀이 방법으로 간단하게 가셔야 됩니다. 66에 36, 10분의 6이 정답이죠. 5분의 3이 정답이 되겠다. 3번이죠. 미침풀이 방법은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이거 조건부 확률은 수능 목적상으로도 아주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꼭 이 풀이 방법을 이용하셔야 돼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가자. 자, 다음 문제는 함수 기본 고1 과정 나왔는데 너무 쉽게 나왔습니다. 합성함수. 자, 두 번째 요거 볼게. f gx가 4x 플러스 8로 나온 거야. 이거 뭐 간단하게 이런 문제는 빨리 풀고 넘어가야 되는 거야. 자, 그럼 f에다가 gx가 x 플러스 b야. 그럼 fx 자리에다가 x 플러스 b를 집어넣으면 되겠네. x 자리에다가 집어넣어봐. 그럼 a x 자리에 x 플러스 b 집어넣으면 돼. 마이너스 4가 있었네.
그렇게 한 결과가 4x 플러스 8이더라. 이렇게. 따라서 전개하면 ax 플러스 ab 마이너스 4가 되고 우변 4x 플러스 8이다. 좌변하고 우변하고 당연히 같아야 되겠지. 따라서 a는 뭐가 돼야 돼? a는 x의 개수인 4가 돼야 된다. 여기다 4 집어넣으면 4b 마이너스 4가 상수인 8이 나와야 된다. 4b는 12, 따라서 b는 3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 있겠죠. 자, 이건 뭐 인수분해라는 얘기인데 뭐 이 정도는 인수분해 하지 마. 그냥 대입해. 2개 곱해 ab 4하고 3 곱해 12 또 4 대입해 4, 4, 16 그잖아. 그냥 간단하게 대입하면 인수분해 될 것 같아 왠지. 하지마. 그냥 대입해. 그 다음 b는 3에다가 3배 해주래. 그 다음 12 이렇게. 이거 2개 더해주면 24 이거 더해주면 25 정답은 49라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괜찮겠죠? 순식간에 지금 1군 문제 후다다다닥 해결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자. 다음 문제. 자, 28번 문제. 오늘 계신 분 다 올 사람들은 다 온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 한 문제 나와. 여태까지 너네들이 못 봤던 문제인데 적분 파트인데 뒷부분에서 중요한 문제니까 그거 하나 꼭 챙기도록 해야 돼. 끝까지 집중하십시오, 오는 거. 자, 이것도 뭐 쉬운 문제야. 이게 다음에 그래프가 있거든? 그래프 사실 필요도 없어. 그냥 문제 읽어볼게. fx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하래. 그럼 y는 어떻게 될까? x 대신에 뭐 집어넣으면 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하는 거니까 x 대신에 x-a 대입하면 돼. x 대신에 x-a 대입하면 돼. 원래 있었던 거.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이니까 플러스 1. 이거 고1 과정이잖아. 누구나 다 아는 내용. 맞죠? 고1 1학기 내용이야, 게다가. 이게 답인데 얘가 5,6 지난데 대입하면 되겠죠. 따라서 6은 5 대입하자 이제. 그러면은 4-a가 되고 5 대입하자 그러면은 8-a가 되고 플러스 1이 된다. 그럼 1을 좌변으로 넘길게. 그럼 얘가 5가 되겠네요. 5 됐죠? 자, 그럼 양변에 얘 4-a를 곱해주자. 그럼 5, 4, 20 마이너스 5a는 8-a가 되겠다. 따라서 마이너스 a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4a가 되겠고 20이 넘어오면은 마이너스 12 a는 3 너무나 쉽게 순식간에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괜찮겠죠? 다래끼가 났는데 눈이 작아서 난지 몰라요, 사람들이 잘. 네, 이쪽 눈이 좀 다래끼가 나가지고 지금 고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자,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29번 문제. 뭐 좀 복잡하게 나왔는데 사실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볼게. 자, 요거부터 정리 한번 해보자. 밑이 2인 어떠한 지수 계산이네. 자, 그럼 A에는 n하고 n하고 곱하면 n제곱이죠. 따라서 2의 n제곱이 되고 곱하기 8은 2의 3승이라고 쓸게. 그 다음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꿔. 일단 손 건들지 말고 바꾸는 거야. 이렇게. 괜찮겠죠? 그 다음에 16은 2의 4승이니까 여기서 뭐가 돼? 2의 마이너스 4n이 되는 거겠다. 괜찮겠지? 따라서 밑이 똑같고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지수끼리 더해주시면 되겠죠. 위에 있는 건 플러스, 위에 있으면 플러스, 아래에 있으면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4n 이렇게 되는 거겠네. 괜찮겠지? 자, 이 상태에다가 이제 1, 2, 3, 4, 5 대입할 거야. 그 다음에 다 곱하래. 그죠? 그럼 1 대입해봐. 직접 계산할 수도 있고 뭐 시그마 취해줄 수도 있겠지. 1 대입해봐. 2에 1 대입하면은 시그마 취해줄까 우리? 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3이었죠. 요거 여기에다가 1 대입하고 2 대입하고 3 대입하고 다 더할 거잖아. 따라서 k제곱 공식 써서 6분의 5개까지죠. 5개까지니까 5 곱하기 6 곱하기 11. 그 다음에 또 4 빠져나오고 2분의 5 곱하기 6. 그 다음에 플러스 3, 5, 15. 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아니면 그냥 여기다 1, 2, 3, 4, 5 대입한 다음에 다 더해도 돼. 직접 계산해도 돼. 5개니까. 근데 이게 좀 더 간단할 것 같아요, 원장님은. 이렇게 55다. 2, 5, 10에다가 60이다. 이게 조금 더 간단할 거야. 15하고 55도 하면 70, 130이 되겠네. 2에 130이 된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다. 여기 괄호친 진수 부분을. 그런데 거기에 로그를 취하라고 했잖아. 로그. 앞에다가 로그, 상용 로그를 취하라. 따라서 답은 130 로그 2다. 정답은 1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강민수 학생 안녕하세요. 네, 적성고사 준비하시는 고3 학생인가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자, 30번 문제 보도록 하자. 30번. 역시 마찬가지로 로그에 대한 계산 문제니까 시험 범위가 맞습니다.
자, 일단 밑이 10으로 똑같고 마이너스로 되어 있으니까 나눠줘야 되지. 나눠준다는 얘기는 역수를 곱한다는 얘기야. 따라서 여기서 곱하기 y-3을 해주면 얘가 1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갈 수 있겠다. 따라서 얘는 세 덩어리로 돌려주면 여기 10이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x-1 곱하기 y-3이 10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자, 이거는 부정방정식이라고 하지. 그지? 해가 너무 많아가지고 정할 수 없는 부정방정식. 왜냐면 미지수가 두 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따라서 제한된 조건이 필요하겠지. 제한된 조건이 뭐가 있냐면 두 자연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얘도 자연수고 얘도 자연수가 될 거야. 그지? 그럼 자연수끼리 곱해서 10이 나오는 건 되게 제한적이라고. 뭐뭐 있어? 1, 10 또는 2, 5 또는 5, 2 또는 10, 1 이거밖에 없어. 이 네 가지 경우를 각각 만족시키는 x, y 세트를 구해볼게. x-1이 1이래. 그럼 x는 얼마라는 얘기야? x는 2라는 얘기죠. 그다음 y는 얼마라는 얘기야? y-3이 10이라는 얘기니까 y는 13이라는 얘기다. 그런데 우리 x 플러스 y의 최대값을 구하라라고 했으니까 일단 두 개 더해줘서 15라는 건 알 수 있겠지. 정답 15겠네. 끝났네. 그렇지 않아? 이보다 더 큰 거 없잖아. 그래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 x-2래. 그럼 x는 3이라는 얘기다. 또 y-3이 5래. 그럼 y는 8이라는 얘기야. 요거는 11밖에 안 되는구나.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여기 x가 얼마야? x가 6이라는 얘기고 또 y는 5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도 11이다. 그 다음에 얘는 11이라는 얘기고 또 얘는 4라는 얘기죠. 따라서 얘도 15가 나오겠네. 따라서 정답은 15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강민수 학생 잘 오셨어요. 예, 중3이면은 이제 고등부 거 전체적으로 좀 볼 건데, 선행이 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고등학교 1학년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내용까지 쭉 전체적으로 매일매일 다루는 그 채널이기 때문에, 그냥 이해 안 되는 부분도 그냥 쳐다만 보면은 매일매일 누적되면 하루에 1시간씩 할 거예요. 1시간 이내로. 그럼 매일매일 이게 누적되면은 굉장하게 분명하게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전 생각을 합니다. 잘 오셨어요. 시간 될 때마다 와서 들어주시면은 도움 좀 될 겁니다. 자, 31번 문제. 자, 역시 수열의 극한이기 때문에 31번 문제는 이과 파트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성고사 시험 범위가 아니죠. 자, 32번 문제 보도록 하자. 자, 32번 문제 조금 어렵게 생각했을 거야. 이 문제부터. 자, 3fx 플러스 f3-x는 8x제곱.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모든 걸 만족한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만족시킨대.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가끔씩 등장을 하는데 미지수라고 생각을 해봐, 얘들아. 그냥 중학교 1학년 연립방정식 풀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봐. 그럼 얘 한 덩어리 미지수, 얘 한 덩어리 미지수야. 그러면 얘네 두 개가 같아지게끔 하는 x, 즉 x에다가 3-x를 지금부터 대입해볼까? 보자. x에다가 3-x 대입해보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럼 3에다가 f 3-x를 대입할 거야. 여기도 x에다가 3-x를 x에다 대입할 거라고. 그럼 3이 날아가서 플러스 x가 나오니까 이렇게 나오네. 마찬가지로 여기도 3-x를 대입할 거야.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겠지? 됐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식을 한 번 더 쓸 건데, 첫 번째 식을 얘를 미지수라고 생각해봐. 얘를 미지수라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3a라고 할게.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해봐. 그럼 3a 플러스 b가 8x제곱이라는 거야. 이거 숫자라고 생각해. 그냥 숫자. 아래 거는 이거 b였잖아. b. 그러니까 3b죠. 3b. 그 다음 요거는 a였죠. a 플러스 3b가 주어진 거고 요게 얘란 얘기야. 얘 전개할게. 8x제곱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8에 48x 플러스 3는 9, 8에 72 이렇게 됐지? 근데 우리는 구하고 싶은 게 뭐야? fx를 구해야 되잖아. fx는 a였죠? 즉 a를 살릴 거야. 그럼 b를 죽여야 된다는 얘기네. 그럼 위에 거에다 3배를 해주자. 그럼 3배 해주면 9a가 되고 3b가 되고 3, 8에 24 x제곱이 되겠지. 따라서 아래식에서 위식을 빼주면 8a가 나와. 8a는 뭐야? a가 아까 뭐였어? 이제 fx라고 쓸게. 얘는 싹 날라가. 위에서 아래 빼주면은 16x제곱 플러스 48x 마이너스 72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fx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fx 8로 나눠주면 2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9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런데 이 상태에서 fx에다가 2x제곱을 빼주래. 2x제곱 빼주면 얘가 날아가네. 따라서 분자가 6x 플러스 9가 되는 거다. 분모는 x 플러스 3이 되는 거다. 함수의 극한이죠.
정답은 6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괜찮니 얘들아? 이 문제 이런 유형들은 fx 식이 하나가 있지만 fx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한 성질을 이용하시면 쉽게 풀이를 할 수 있겠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보자. 요 문제도 이제 조금 까다롭게 느꼈을 수는 있을 것 같아. 자, 일단 fx가 있고 gx가 있는데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하대. 자, 일단 fx 자체는 3차 함수이기 때문에 다항 함수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합니다. 그럼 문제가 안 되는데 gx는 2에 대해서 왼쪽 오른쪽 나눠져 있잖아. 따라서 2가 문제야. 따라서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 그 얘기, gx가. 그 얘기는 2에서도 x는 2에서도 미분 가능하다라는 얘기야. 그럼 얘들아, 미분 가능한 조건 두 가지 뭐니? 첫 번째, 연속이어야 돼. 그리고 두 번째, 좌 미분계수와 우 미분계수가 같아야 된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럼 일단 연속이어야 되는 거니까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같아야 돼. 그럼 좌극한 값은 어떻게 구하니? 리미트 x를 2로 보내버리고, 이거 좌극하니까 이거잖아. 얘야, 얘. 얘가 좌극한 값이야. 그죠? 그 다음 우극한 값이 뭐냐면 여기다 리미트 붙여준 건데 어쨌든 그냥 함수니까 이 대입한 함수 값이랑 똑같지? 그냥 대입해버릴게. 2 대입하면 2b 플러스 2가 나온다. 여기까지 괜찮겠지? 그런데 좌변 전체가 요거 미친 풀이 방법 써도 돼. 분모 미분, 분자 미분, 대입. 그러면 어쨌든 두 번째 도함수 정의 그 자체이기도 하고 f'2라는 얘기죠. 얘가 2b 플러스 2다. 자, 그러면 우리 fx 미분할게 적어. 그럼 3x제곱 플러스 2a가 되는 거겠지. 2a x가 되겠죠. 이렇게. 그럼 여기에다가 f'이니까 얘가 f'x니까 여기에다가 2를 대입하자. 2, 2, 4, 3, 12, 2, 2, 4a. 얘가 2b 플러스 2다 라는 첫 번째 식이 등장한 거야. 자, 연속을 이용을 해서 첫 번째 식 구했습니다. 그럼 미분 가능하다고 했어. 연속 활용했어. 이제 뭐야? 좌 미분계수와 우 미분계수가 일치하다. 이걸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좌 미분계수를 구하기 위해서 이거 미분할 건데 이거는 fx가 또 이거 여기다 정리해서 쓸게. 4a 마이너스 2b 얘가 12가 넘어가서 마이너스 10 뭐 요렇게 첫 번째 식이었다. 뭐 2로 약분해도 돼. 일단 둘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좌 미분계수를 구하기 위해서 실제 이 식을 한번 계산 한번 해볼게 얘들아. fx는 뭐냐면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2 얘가 되는 거고, 얘가 뭐였냐면 여기에다가 플러스 얼마, 마이너스 얼마 해주래? 마이너스 f2를 해주래. f2. 그럼 2 대입해봐. 그럼 8을 빼줘야 돼. 8 플러스 2 4a 플러스 2야. 그죠? 이게 f2입니다. f2. 여기에다가 이거를 빼주라고 했어. 빼주라고. f2를 빼주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0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겠네. 그지? 자, 이렇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x-2가 분모에 있다. 이렇게 됐죠? 이 식이 뭔가 약분이 돼야 돼. 그지? 그럼 분자 부분을 좀 정리를 해볼게.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마이너스 4a 그 다음 마이너스 8 뭐 이렇게 되는 거겠지. 요 식을 우리 인수분해 한번 해보자고. 조립제법 이용해서 주인공 찾아야 되겠네. 주인공을 찾기 위해서 어쨌든 a가 없어져야 되잖아. 그럼 x가 2 아니면 마이너스 2가 되겠네. 근데 아래 거 딱 보니까 x 마이너스 2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주인공이 2가 될 수밖에 없어. 2 대입해보자 8 2 대입해보자 4a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8 맞죠? 따라서 주인공 2를 통해서 조립제법으로 가봅시다. 1창 조심해야 돼. 1창 0이야. 그 다음 얘 전체가 상수항입니다. 조심해야죠. 이렇게 주인공 2로 갑시다. 2 1 떨어져라. 곱해줘라. 더해줘라. 곱해줘라. 더해줘라. 곱해줘라. 그래서 딱 0이 나와야 되겠지. 따라서 이 식 자체가 분자 부분이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냐면 여기 어디다 쓸까? 여기다 쓸까?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 얘 분자 부분이 x-2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요거 이제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 x 플러스 2a 플러스 4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 상태에서 분모 아래 거는 뭐였니? 아래 거는 x-2가 있었지. 됐죠? 지금 요거 정리하고 있습니다. 요거. 자, 그러면 얘네들이 약분이 되네. 그래서 얘가 된다는 얘기야. 이게 왼쪽 그래프야. gx에 대해서 왼쪽 2보다 왼쪽 그래프.
따라서 좌미분계수를 구하기 위해선 2에 대한 좌미분계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 식을 미분한 다음에 2를 대입하면 되겠지. 미분하자. 2x 플러스 a 플러스 2가 되겠지? 그렇지. 여기다가 이제 2 대입한 게 좌미분계수지. 2 대입하자. 그럼 4에다가 6 플러스 a네요. 6 플러스 a. 두 번째 식. 6 플러스 a가 바로 좌미분계수다. 이렇게. 그 다음 아래식 미분해볼까 얘들아? 우미분계수. 우미분계수는 뭐야? 미분하면 b잖아. 거기다 2 대입해봤자 b죠. 따라서 우미분계수는 이렇게. 따라서 1번식과 2번식을 간단하게 연립방정식으로 중학교 1학년 거네. 2학년 건가? 여튼 연립방정식으로 풀이를 해주면 A, B 구할 수 있겠지. 어때? 괜찮죠? 이 문제도 조금 어렵게 느꼈을 수는 있는데 요거를 직접 구해버리는 거야. 이게 가장 쉽겠더라고. 너네들이 이해하는데. 괜찮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4번. 자, 이 문제야. 이 문제 일단은 별표를 줄 거야. 오늘 아까 처음 얘기했던 적분 포인트 문제인데 별표를 준 이유는 중요해서가 아니라 거의 90% 학생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미안한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공식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별표가 중요해서 별표라기보다는 한 번도 다뤄보지 않았고 장담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고3 학생들이 이 문제를 스킵하고 넘어갑니다. 기본 문제긴 한데, 그죠? 왜 그러냐? 공식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 공식을 몰라서. 이거 하나 챙기시면 굉장할 거예요. 만약에 이게 수능에서 나온다? 대박 나는 거지 뭐. 그죠? 적성고사에서 나온다? 가천대거나 한신대에서 대박 나는 거야. 봅시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볼게. 요거 2차 함수야. 마이너스 x로 묶어줘. 그럼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x절편이 0하고 2인 위로 볼록인 이러한 2차 함수야. 그죠? 그런데 여기 2야. 그런데 y는 mx라는 직선이 있대. 0,0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죠. 이렇게 나눈대. 보통 넓이가 같다고 나오는데 얘는 또 넓이가 1대 3이라고 그랬어. 위에랑 아래랑. 여기가 1, 여기가 3이라고 했어. 그럼 우리 얘들아, 요 전체 넓이를 일단 구하자. 그거부터는 구할 수 있겠지. 그거는 쉽게 구할 수 있겠지. 자, 전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인테그럴 0부터 2까지 적분해 주시면 되겠죠. 위의 식에서 아래 식 빼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야. 그대로 dx. 그럼 적분해 주면 마이너스 3분의 1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여기에다가 2, 0 집어넣으면 되겠죠. 2 집어넣어봐. 마이너스 3분의 8 2 집어넣어봐. 2, 4 0 집어넣으면 0이고 3분의 12니까 3분의 4야. 뭐가? 이 전체 넓이가 3분의 4야. 그런데 얘들아 3분의 4를 1대 3으로 나눠 가지래. 따라서 이 넓이는 3분의 1이라는 얘기고 이 넓이는 3분의 3이라는 얘기야. 1대 3 되잖아. 두 개 더해서 3분의 4 맞고. 여기까지는 뭐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요걸 물고 늘어질 거야. 이 넓이가 3이다 라는 포인트.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 됐죠? 자, 그런데 우리는 요 값하고 요 값을 몰라. 물론 이건 알고 있지만 모른다고 할게. 요거하고 요거하고 몰라. 얘네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연립방정식을 일단 세워야 돼. 어떻게? 이 2차식이랑 잘 봐. 이 2차식이랑 요 직선이랑 연립방정식 요거 있죠? 이 방정식 오른쪽으로 한번 정리해볼까? x제곱 플러스 m 마이너스 2x는 0이라는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할 거야. 그럼 여기가 알파가 되는 거고 여기가 베타가 되는 거야. 그런 다음에 이제 적분 공식 이용하자. 인테그럴 어디부터? 알파부터 베타까지야. 이거 0으로 쓰고 싶지? 참아야 돼. 알파부터 베타까지. 위에서 아래 빼주면 되네. 넓이니까. 위에 그래프가 뭐였냐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였고 아래 그래프는 mx니까 빼주기를 하고 마이너스 mx dx. 요거를 계산한 결과가 3분의 1이다. 이걸 풀어주면 되거든. 근데 이거 일반적으로 적분하면 절대 못 풉니다. 공식이 인테그럴 공식 중에 이런 게 있어. 잘 들어야 돼. 지금 이제 새로운 공식 얘기하는 거야. 요 안에 걸 쳐다보니까 얘가 몇 차식이야? 2차식이지 얘들아. 그런데 이 2차식의 두 근을 생각해볼까? 이 2차식은 결과적으로 얘랑 똑같아. 생각해봐. 똑같을 수밖에 없지. 위에서 아래 뺀 거니까. 왼쪽으로 보낸 거잖아. 똑같은 식이야. 따라서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2차 방정식의 두 근도 알파 베타야. 그런데 그 알파 베타가 시작점과 끝점이네. 이러한 경우에는 넓이를 구할 때 공식이 있어. 뭐가 있냐? 6분의 절대값 A. 절대값 A. A는 최고차항의 개수입니다. 2차항의 개수란 얘기야. 그래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 바로 넓이 구하는 공식이야. 다시 이 안에 있는 게 2차식이야. 근데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범위부터 범위야. 이 경우에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야. 요게 아주 포인트였죠. 이거 모르는, 이 공식을 모르면 못 풀어, 이 문제. 한편 우리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니? 근거계세 관계에서 2-m이고 알파 베타는 얼마니? 0이야. 0 상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랑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 플러스 4알파 베타 할 건데 어차피 알파 베타가 0이야. 요거네. 양변에 2분의 3승을 해줘.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에 2분의 3승 해주면 3승. 얘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승이란 얘기야. 그죠? 자,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 얘는 뭐냐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거는 뭐냐면, 2-m을 여기다 집어넣어. 즉, 2-m의 전체 세제곱이야. 즉, 6분의, 자, 최고 최악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지, 절대값이니까 1에다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 뭐라고? 요게 얘랑 똑같아. 얘는 2-m이니까 안 할게. 2-m의 세제곱이다. 요렇게. 얘가 좌변이란 얘기야. 공식이 아주 중요한 공식. 그런데 얘가 얼마래? 얘가 3분의 1이다. 이렇게. 양변에 6 곱해줄게요. 그러면은 2-m의 세제곱은 6 곱해줘서 2다. 그래도 양심은 있는지 얘를 구하라라는 게 문제야. 이 문제는. 2-m의 세제곱 구하라고 했잖아. 만약에 m 구하라고 하면 또 난리 났는데 어쨌든 간단하게 요걸 구하라고 한 거야. 이 문제 유형 공부를 조금 해봤다라면, 정상적으로 공부를 해봤다라면 한 번 정도는 이 공식을 알았었을 거야. 하지만 이 문제는 보통 스킵을 많이 하죠. 고3 때. 내신 준비할 때야 뭐 하겠지만 고3들을 허를 찔릴 수가 있습니다. 이 공식 스킵했다가는. 그래서 별표를 줬다. 아차 싶은 사람들은 영상 다시 보기 올려줄 테니까 꼭 복습하셔야 됩니다. 이거 공식 외우셔야 돼요. 자, 35번 문제 보자. 이거 뭐 확률 분포표 쉽게 나오죠. 자, 일단 확률은 미지수가 없네. 더하면 1 나오네. 그죠? 그 다음에 우리 평균 구하자. 평균. EX. 평균 어떻게 구할 수 있어? 다 곱해. 2분의 1 A, 3분의 2A, 6분의 3A, 6분의 3A. 얘가 평균이지. 근데 이 평균인데 이 평균은 표본의 평균이랑 똑같지 얘들아? 이거 공식이지? 표본의 평균이랑 모집단의 평균은 똑같습니다. 항상. 그러니까 얘가 얼마라 그래서 문제에서 3분의 10이라고 줘줬으니까 얘가 3분의 12라는 얘기야. 그럼 모든 항에다 6 곱하자 우리. 6 곱하면 얘는 뭐야? 6 곱하면 3A, 6 곱해주면은 4A, 6 곱해주면은 3A, 얘가 6 곱해주면은 약분돼서 20 이렇게 써서 A를 일단 쉽게 구할 수 있겠지. 따라서 7에다가 얼마니? 요거 10A, 10A가 20이니까 우리 A는 2라는 것을 쉽게 구할 수 있었어. A는 2다.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VX를 구하라고 했네. VX를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 확률 분포표 A에 대입해서 다시 써보자. 2, 4, 6이죠. 여기고 P는 2분의 1, 3분의 1, 6분의 1. 됐죠? 자, VX는 어떻게 구하니? VX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주면 되겠지. 자, 따라서 제곱의 평균 구해야 돼. 제곱의 평균은 제곱해 4 곱해줘 2 제곱해 4, 4, 16 3분의 16 제곱해 6, 6에 36 6 이렇게 되겠다. 그지? 얘가 제곱의 평균. 그 다음에 평균의 제곱. 평균은 얘랑 똑같다 그랬잖아. 아까 평균의 제곱을 빼야지. 따라서 제곱해주면 9분의 100이 되겠네. 요게 바로 분산이 되는 거야. VX. 그런데 얘들아, 얘는 VX반 어떻게 구하더라 우리? 원래 VX를 가지고 나누기 n을 했던 거 기억나죠? n은 표본의 크기입니다. 표본의 크기가 4라고 주어져 있어. 따라서 이 식을 갖다가 4로 나눠주면 돼. 따라서 얘를 구한 다음에 곱하기 4분의 1을 해주시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계산 안 해줄게요. 이거는 이 정도는 해 니네들이. 괜찮겠지? 이렇게 차분하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6번 문제는 통계, 추정이에요. 추정인데 비율 문제지. 비율은 통계적 추정에서 비율은 이제 문과든 이과든 빠졌습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볼 필요가 없는 문제입니다. 안 나옵니다. 이제 수능에서도 안 나옵니다. 이 문과든 이과든. 자, 그 다음 37번 문제 보도록 하자. 자, 37번도 이거 어제, 그러니까 그저께인가 똑같은 문제 같아.
그 1세, A형이랑 아마 겹치는 문제 같아요. 그래서 일단 차분히 보면은 P부터 분석을 해줄게. P. 자, 일단 절대값이 두 개가 있으니까 1하고 3 구간이 하나, 둘, 세 개로 나눠지는 거지. 따라서 첫 번째, x가 1보다 작은 구간. 두 번째, x가 1보다 크고 3보다 작은 구간. 그 다음 세 번째, x가 3보다 큰 구간. 그 다음에 우리 등호는 어디 붙여주기로 했냐면 x에 벌어지는 쪽으로 붙여주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면 모든 실수 구간이 나눠져 있다. 그런데 이때는 x가 1보다 작대. 그럼 x에다 0 대입해봐. 그럼 이 안에 있는 것도 음수네. 따라서 벗겨주면은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2x가 되고 4가 넘어가서 2. 양변에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조심해야지. 얘가 답이 되면 안 돼. 얘랑 AND로 만족시켜야 된다라고 했죠. 따라서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다. 요게 되는 거야. x에다가 뭐 요 사이값 2 대입해봐. 그럼 앞에 거는 양수, 뒤에 거는 음수네. 따라서 앞에 건 양수니까 그대로 나오고 뒤에 거는 마이너스 붙어서 나오겠지. 절대값 벗겨주면. 그런데 얘가 지워져서 2가 이렇게 돼. 이거 모든 실수가 답입니다. 그죠? 모든 실수야. 그런데 모든 실수랑 얘랑 AND로 취해줘야 되지? 따라서 얘 자체가 답이 될 거야. 두 번째 구간은. 1 메꿔지네. 1부터 시작해서 3까지. 괜찮죠? 요때는 3보다 클 때는 둘 다 양수니까 x-1 플러스 x-3 6 이렇게 돼서 2x고 마이너스 3가 넘어가서 얼마니? 마이너스 4, 10. 따라서 x는 5보다 작거나 같다. 얘랑 AND로 취해주는 거는 3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3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모두 다 합집합이기 때문에 전체네. 이렇게. 따라서 P는 뭐라고 쓸 수 있어? P는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5까지다.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5까지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됐죠? 그 다음 Q를 분석해 보려고 하니까 절대값이네. 절대값이니까 절대값 x-a가 b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b보다는 크거나 같고 b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쓸 수 있겠다. 물론 얘들아 b 자체는 양수가 돼야 됩니다. b는 음수가 되면 안 돼. 당연한 얘기잖아. 절대값을 취해주는데 얘가 음수가 되는데 어떻게 커? 절대값보다. 맞죠? 기본적으로 b는 양수란 얘기야. 음수가 안 된다는 얘기야. 자, 양변에 a를 더해봐. 그러면은 a 마이너스 b x 그리고 a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거겠네. 그런데 얘랑 필요 충분 조건이래. 즉 같은 말이래. 같은 말이란 얘기니까 a 마이너스 b가 뭐란 얘기야?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고 a 플러스 b가 얼마란 얘기야? 5라는 얘기야. 됐죠? 주식 연립합시다. 자, 주식을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주기 위해서 주식을 더하자. 더해. 그럼 2a는 4, a는 2가 되겠고 a가 2니까 b는 3이 되는 거겠네. 3, 양수 맞죠? 이렇게. 그래서 2하고 3을 두 근으로 가는데 따라서 합이 얼마가 돼야 돼? 합이 5가 돼야 되고 곱이 얼마가 돼야 돼? 6인 2차 방정식을 찾아봐라 라는 게 문제고 보기가 친절하게 주어져 있지. 답은 합이 5가 나와야 되니까 1번이 되는 거겠죠. 곱은 6 맞네. 1번이 정답이다. 할만하죠? 요거 고1 문제예요. 자, 다음 문제는 작아서 안 보이지만 요거는 급수입니다. 이과 부분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 적성고사 풀이 과정에서는 스킵을 하고 있습니다. 39번도 마찬가지로 급수 문제 따라서 이 문제도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